80대의 재혼가가 80대의 재력가가 재혼을 하고 2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녀가 56억을 인출했는데 이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고 합니다. 불송치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안 되었으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게 아마 형사상의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 민사로는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아주 이슈화가 됐다라는 것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80대의 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재혼을 했단 말이죠. 아마 80대 재력가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50대 60대쯤 되는 여성과 재혼을 했겠죠. 그 자식들은 되게 아마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의 부모의 재산,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이 이거 재혼녀에게 상당 부분 물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식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씩은 가져갈 계산을 했을 텐데 재혼녀가 나타나니 그게 되게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아마 앞으로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재력가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 이제 황혼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재산이 자기에게로 안 올 가능성이 커지니 가족 간에도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얼굴이 붉혀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년의 여성이 재산을 노리고 나이든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재혼까지 하면요 아주 남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2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과 결혼했다, 재혼했다. 그러면 이제 절반이 자기게 되는 거니까요. 되게 이제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개인 간의 일일 수 있고 그냥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극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입니다. 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모가 아마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줘요. 거의 자기들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수준과 그런 것들만 갖추고 만약에 재혼을 한다. 자식들이 꺼리겠습니까? 꺼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재산을 다 물려줬으니까 자신의 부모가 뭘 하든 1도 간섭 안 할 겁니다. 근데 재산을 여전히 움켜쥔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라고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저거 내 건데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건데 웬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재산을 탈취한다, 이런 반발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모습이죠. 황혼에도 재혼을 한다, 뭐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서로 경제력이 없고 서로 힘이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씁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뭐길래 그러나 싶기도 하고, 또 돈 문제가 엮이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의가 상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은 게 지금의 시대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이는 형이 동생을 사기치고 언니가 자매인 동생을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사기치는 일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이제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좀 두고 봐야 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황당한 일들도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외삼촌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갔던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이제 처남이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른 거고, 자기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친동생이
사기를 쳐서 자기 집을 망하게 만든 이 장본인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돈이 뭐길래 가족을 그렇게 무너뜨리기도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는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 자식이 부모를 이제 유산을 미리 상속받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있고, 참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이 참 제일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80대 재력가 재혼 후 2달 뒤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재혼하고 난 이후에 2달 뒤에 이제 죽었다라는 게, 그걸 보면서 어쩌면 재혼녀가 뭐 음식에 되게 그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상극이 되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준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데드하게 해버렸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상상들을 해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참 무섭다라는 거,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바보같이 사람을 믿어서 큰 이제 화를 겪었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저에게 엄청나게 큰 이제 충격을 가져다 줬고요. 그걸 또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아마 적지 않은 시간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며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혼란들을 겪는 것 또한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더욱더 타인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거둬야겠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의심하고 또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참 무서운 시대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 잘 챙겨야겠다라는 것.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건강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남 믿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만 갖춰가도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지금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잘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